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59회차 최종 픽 그리고 독시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우선 지금 뭐 상대 전적에서는 좀 토트넘이 유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베팅 내역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토트넘. 말씀드렸듯이 상대 전적에서는 보머스보다는 토트넘이 좀 우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됐어요. 토트넘 쪽으로. 하지만 토트넘은 분명히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경기가 지금 원래는 제가 토트넘 경기를 좀 이변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최근에 경기력이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지만 경기력적으로는 답답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을 단통으로 가는 이유는 지금 콘테 감독이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무승부가 나오면서 좀 경질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버프를 충분히 받을 만큼 콘테가 그런 위기설이 나왔을 때 뭐 무너지는 경향들이 많진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본머스의 경기력, 특히나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 토트넘이 충분히 노릴 수 있고 이런 상황들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는 토트넘을 단통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머스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좀 받쳐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토트넘이 지금 뭐 경기력적으로는 본머스가 뭐이 감독이 바뀌고 나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고 뭐 토트넘은 지금 경기력이 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브랜드퍼드의 승무 투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생각보다 좀 몰렸고요. 저는 좀 브랜드퍼드가 이 정도의 투표율을 받을 만큼의 지금 울버햄튼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냐라고 봤었을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브랜드퍼드가 최근에 뭐 분위기 반전을 하면서 흐름이 좋아진 부분들이 있고 울버햄튼은 반대로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퍼드와 울버햄튼 비교해봤었을 때 뭐 당연히 브랜드퍼드의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경기력 차이가 저는 크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이라면 무승부보다는 그래도 브랜드퍼드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부분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이 첼시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라이튼이 강팀 상대로 좀 잘 비비는 모습들이나 첼시가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단통으로 가져가자면 지금 뭐 첼시가 포터 감독 선임 후에 뭐 흐름적인 부분들도 좋고 브라이튼이 뭐 공간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첼시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 뭐 브라이튼이 강팀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독식은 좀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팀의 상대 전적이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좀 이 경기는 좀 이변의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흐름적인 부분들이나 뭐 전체적인 모습들이 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도깨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사우스햄튼도 오히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그러한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공격진의 개인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사우스햄튼의 승보다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최근에 뭐 흐름이나 뭐 경기력 모두 사우스햄튼보다는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최종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완전한 역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뭐 두 팀 뭐 상대 전적은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최종에선 좀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스톤 빌라가 제레드 감독이 경질이 되고 나서 지난 경기 주말 경기 때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죠. 뭐 에메리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뭐 에메리 감독이 부임하고 났었을 때는 성적들이 나쁘지 않았었던 EPL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스톤 빌라에게 좋은 작용이 될 것 같고 뭐 에메리 감독을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 때처럼 이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의 그런 경질 버프와 그 공격에서의 전개하는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뉴캐슬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도 많이 몰려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 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승부표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간다면 저는 무승부보다는 좀 승패 방향의 경기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독식 픽 모두 카디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카디스가 3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도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단통으로 아틀레티코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유럽 대항전을 인한 그런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독식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카디스의 경기력이 워낙에 좀 엉망입니다. 수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체력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카디스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라요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세비야가 최근에 홈일 때는 전승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세비야의 경기력을 좀 믿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세비야가 뭐 오락가락 좀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수비가 최근에 좀 불안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오히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뭐 두 팀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요가 분명히 밀립니다. 라요가 뭐 적은 찬스에서의 득점을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수비적인 부분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세비야보다는 좀 밀린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또한 세비야가 홈이라는 점을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세비야가 지금 뭐 결정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수비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이 더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종에서 승부 투픽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리버풀이 홈일 때 최근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동일합니다. 리버풀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팀이 보여주는 리버풀의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 뭐 리버풀이 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리즈가 수비적으로 공간이 적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리버풀이 리즈의 수비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뭐 이 경기는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보여주는 모습들 사실은 좀 카바니를 제외하고는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결정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뭐
수비에서의 공간들이 워낙에 많죠.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분명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카바니가 보여주는 그 전방에서부터의 전방 압박,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주춤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 충분히 발렌시아의 홈이라면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투픽으로 가자면 바르셀로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당연히 맞고 그리고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발렌시아의 승까지 가져가는 것은 욕심의 부분도 좀 클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독식에서는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야돌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의심하지 않는 부분들은 오사수나가 홈에서의 경기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한 투표율이 3등분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단통으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무승부의 느낌이 들지 않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무승부의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오사수나가 바이돌리드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오사수나라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한 바이돌리드가 경기력이 나쁘진 않은데 수비는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오사수나가 수비는 아쉽지만 그래도 공격이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지로나의 경기고요. 좀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로나가 공격이 의외로 나쁘진 않습니다. 역습적인 부분들도 의외로 좀 괜찮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를 이변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 경기는 레알은 그래도 리그에서 부러질 때까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하긴 해요. 이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넣었다는 게 누가 봐도 레알처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 부분을 배제하고 경기적인 부분이나 레알의 리그에서의 막강한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지금 맨유가 흐름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웨스트햄은 여전히 좀 흐름적인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경기는 경기력대로만 접근을 하자면 맨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단독 승을 가져가긴 하는데 독식에서는 좀 무승부를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웨스트햄이 흐름이 맨유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시즌 초반에 비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맨유가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때는 오히려 좀 무승부로 미끄러지는 경향들도 좀 많아서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최종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팀 맞대결에서의 무승부도 좀 많았었던 전적이 있었고 빌바오가 저는 지금 두 팀이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또한 홈에서의 빌바오 그리고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빌바오가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적인 부분들도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빌바오의 역습이나 세트피스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수비적인 부분들도 빌바오는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적인 편인데에 비해 비아레알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공간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빌바오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비아레알이나 빌바오나 경기력 차이가 좀 크지 않다라는 점이 있겠고 또 비아레알이 불리해 보이긴 하더라도 빌바오가 좀 유리해 보일 때는 오히려 좀 미끄러지는 경향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최종에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빌바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 픽과 독식 픽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에다드가 보여주는
경기에서의 모습들, 베티스보다는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을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와 베티스를 봤었을 때 두 팀의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승패 방향에 조금 더 이 경기력을 대입을 해보면 승패 방향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수비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이번 시즌 특히나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티스가 뭐 수비적으로는 소시에다드보다 더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은 소시에다드보다는 베티스의 화력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태준과 독신 모두 이변으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 경기들과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